오늘의 전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함께 내용 보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를 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고 거짓말했던 모습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했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밝혀야 될 일입니다.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네,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입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상외교를 가지고 사실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한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자체를 가지고.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뭐 전체적으로도 있지만은 이 수산물과 관련해서 수입과 관련해서 일본 언론과 대통령실의 해명 뭐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먹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회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외교전의 고공 플레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조사까지 가는 것까지 맞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어떤 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불신을 굉장히 키운 것, 자초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스탠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부가 좀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좀 이 절차들을 다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요? 네. 코미디죠, 뭐. 네. 저는 그냥 코미디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적성 국가들 아니에요?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네, 네. 그거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김정일하고 같이 손을 잡았어요. 평양에 방문했고요. 그거 다 법적으로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거 갖고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고 오히려 다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뭐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요.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그 과거에 한번 돌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을 만났을 때,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그 지금 현재 핵 개발하고 있는 김정은이하고 같이 만세를 불렀을 때 그걸 가지고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자기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아무리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그런 당이 어떻게 169석이나 되는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이 전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독도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는 우리 정부 설명과 달리 일본 언론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언론 중에서는 극우 언론도 있고 극자 언론도 있고,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언론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언론이나 일본 언론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우리한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어. 야, 이참에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라면서 계속 얹을 수 있죠. 만약에 거꾸로 우리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에 사과를 했어. 야, 그 정도 사과 갖고는 안 돼. 더 이것도 사과하고 저것도 사과해.
우리 언론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언론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없다. 수산물 수입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후쿠시마 뭐 수산물 수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공표를 했는데 무슨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이거야말로 선동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일본 언론들이 어떤 특정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적 이유를 가지고서 계속 보도를 하는 걸 가지고 한국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춰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야당에서 계속 뭐 수입을 할 것 같다. 멍게를 수입할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선전선동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6일부터 8일까지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입장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봐야죠. 일단은 그 뭐 일본 언론에 대해서 각자의 뭐 입장과 얘기를 했는데, 자, NHK는 한국으로 따지면 KBS고요. 뭐 교토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으로 따지면 연합뉴스입니다. 여기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물론 산케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구신문인데 여기에서는 멍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데서 보도를 했어요. 그것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다 조작입니까? 그러니까 다 정파적 입장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BS나 YTN이나 연합뉴스가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정치인의 소스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정상간의 의제는 공개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는 멍자도 안 나왔다라고 해서 수산물 얘기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안 해요. 수산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불신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처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확고하게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왜 안 합니까? 그러다가 여론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수입물, 농수산물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어요. 오염수 방류가 되면은 지금 어떤 방사성 핵종이 60종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걸러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걸러지지 않는 문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이게 피폭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암 걸린 문제. 그리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반도에 해류까지 남해까지 올 가능성 뭐 이런 등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현장을 확인하러 가는 게 이게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를 지금 지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말끝마다 그냥 괴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어느 나라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말씀해도 됩니까? 저는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셔서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는지 또 그 앞바다에서 잡힌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그냥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를 괴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유포시키고 있는 것들이 거의 괴담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뭐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음식물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 번 봤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무슨 페놀, 낙동강 페놀 오염이 된 무슨 그 맥주, 그 다음에 공업용 우지라면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라면 회사 하나가 휘청휘청했죠. 그 이전에는 맥주 회사 하나가 휘청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또 쓰레기 만두소에서 만두 만들던 그 회사 거의 망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분유에 뭐가 나왔다느니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마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당인 민주당에서 과거에 광우병 때도 그랬고 사드에 대해서도 그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마구잡이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그 상대편에게 잘못하면 기업 하나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실제로 그래 왔었는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대로 일본에 가서 실제로 거기 방사능 수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거기 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준 대변인이 아니 뭐 우리가 그 당당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성호준 그 우리 그 호준석 앵커한테 갑자기 이름 호준석 앵커한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저께 밤에 어떤 범죄자하고 통화했지? 깜짝 그러면 호준석 앵커가 아니? 그럼 제가 핸드폰 줘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럼 호 앵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핸드폰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놓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검사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그 김진일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 대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예. 제대로 나오지 못했느냐라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도대체 무슨 국정조사가 애들 이름입니까? 동네 무슨 애 이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가볍게 그 국정을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예. 지금 호준석 앵커를 언급한 이 비유가 예. 이 상황에 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부적절하죠. 아주 부적절하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제가 심지어는 이름조차 부정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는 2019년 11월에 7박 8일 동안 후쿠시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사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왜 다녀왔냐면은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거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방사능이 얼마나 그러면 나오나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한 대 렌트를 해가지고 차에다가 방사능 측정기기를 달아가지고 후쿠시마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물도 측정하고 먹어보고 뭐 기타 등등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준 전문가 수준이에요. 너무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은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사고 난 그 원전은 지금도 방사능이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km 안에는 사람을 못 살게 다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한 20km 밖에서는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도 먹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한동안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뭐 너무 그 일찍 뭐 후쿠시마 먹어서 살리자라고 하다가 뭐 암에 걸렸네 아니네 이런 괴담들도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건 오케이입니다. 그런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하시기 바라고. 그 지금 131억 톤의 지금 방사능 오염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또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물을 부어가지고 식히고 있거든요. 그때 그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다음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톤씩.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지금 방법이 증발하는 방법, 땅에 매립하는 방법, 콘크리트로 만드는 방법인데 가장 손쉬운 바다에 뿌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변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이 정도로 많은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까지 방류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 사람들이 과학적 조사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을 납득시키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한국 사람들을 납득을 시킵니까? 그거는 우리가 납득이 돼야 돼요.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야당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찬반이다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죠. 왜 정부는 안 나서고 야당이 나서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정부가 먼저 떳떳하게 나서가지고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걸 하면 돼요. 근데 정부가 안 하니까 야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김종현 위원장님이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사고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후쿠시마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자들도 같이 가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같이 측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글러먹었다는 표현은 너무 과하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후쿠시마 앞에 그 해류가 일본 거인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방류를 했을 제1차 피해가 일본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해류가 돌고 돌아서 남해안이나 동해안으로 올 것이다.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도 피해가 있지 않느냐. 물고기는 또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과학자들도 가서 같이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마치 뭐 일본이 방류하는데 우리가 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좀
그 본질에 대한 약간의 좀 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여야가 서로 이제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렇게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어도 대통령실이 수입을 안 하겠다고 이제 종결을 지었으면 대통령실을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말바꾸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민주당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그냥 불안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졌으면 끝까지 예. 그걸 지키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그래서 오락가락하거나 해명이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그러니까 저쪽 일본에서는 사실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사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안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정상회의가 있었으면은 야당한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거는 같이 좀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지금 꽉 막힌 전국 이게 좀 갑갑합니다. 저도 이런 거는 좀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야당한테 협조도 구하고 이런 거는 같이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두 그 번째 앞부분은 아니에요. 예.